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접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접수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 이런 분석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정시죠. 그렇죠. 정시. 많은 학생들이 현재는 다 수능 공부에 몰입하고 있을 거예요. 수능 시험 보시고 나면 입시 기관에서 통계나 데이터를 발표하겠죠. 우리가 그 통계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통계나 데이터에 모든 내용이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특히 수시보다도 정시가 입시 기관에서 발표하는 배치표의 영향력, 배치표의 신뢰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것에 대한 이것저것 판단이나 분석 필요 없이 입시기관에 발표한 통계나 데이터의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 통계나 데이터가 입시의 내용을 다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치표에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실제 커다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나 데이터, 배치표는 단지 입시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그 데이터를 보는 관점, 보는 기술은 결국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2024학년도에 수능 원서, 수능 응시 원서 접수에 대한 결과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시면 2024학년도 정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실제 2024학년도 수능의 결과와 어떻게 매칭이 될지를 우리가 예측하실 수가 있고, 그럼 나중에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자녀분의 성적, 나의 성적에서 지원이 적정한 구간이라든가 또는 원서 지원의 위험한 구간이 어딘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3,442명이 감소가 되어진 50만 4,558명이 수능 원서 지원하셨죠. 수능에 원서 지원한 50만 4,588명이 다 100% 실제 수능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수능 시험의 지원자들이에요. 수능 시험에 실제 지원하신 분들이 이렇다는 얘기고,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 응시하신 분들은 이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전체 인원이 다 100%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의 현황을 2023년도와 비교해 보도록 하면, 전체 인원은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50만 8,030명이었고 올해는 50만 4,588명으로 전년도 대비 3,442명이 감소가 되어졌다 나와 있고요. 특히 재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35만 239명에서 올해는 32만 6,646명으로 전년도 대비 23,593명이 감소가 되어졌어요. 많이 감소가 되어졌죠. 비율로 보면은 4.2%가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반하여 재수생들은 전체 인원이 2023년도에 14만 2,303명에서 올해 2024년도에 15만 9,742명으로 비율로 보면 3.7% 증가되어진 비율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수능에 응시한 재수생들의 비율이 31.13%였거든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 지금 수능의 지원자가 28%였지만 실제 수능 응시자는 31.13%. 그럼 결국은 2023년도의 지원자보다 약 3% 이상 최종적 재수생의 비율은 3% 이상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31.7%에서 약 3% 정도 생각하면 34에서 35%, 전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이 31.13%, 올해 재수생의 비율이 34에서 35% 정도까지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이고, 재수생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재수생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현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에서도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고,
또 수시 전형에서 의학과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모두에게도 올해 수능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의 비율이 29% 정도 되는데 2024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약 33% 정도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꽤나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택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이 선택 영역을 보면 전체 학생 수는 50만 4,588명일 때 보시는 것처럼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61.1%,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38.9%예요. 그런데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어지면 화작은 전년도에는 65.9%였고 전년도에 올해가 61.1%니까 전년도 대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은 4.8%가 줄었습니다. 4.8%가.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전년도에는 34.1%에서 올해 38.9%로 4.8%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엄매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통과 미적, 기하를 보시면 전년도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올해는 46.7%,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하는 비율이 49.2%, 기하의 비율이 4.1%인데 2023년도와 비교해 보시면 2023년도에는 확통이 50%였어요. 거기에서 46.7%니까 비율이 마이너스 3.3%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43.7%에서 49.2%이기 때문에 미적은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학생들이 어디로 이동해? 확통에서 미적으로 이동하고 화작에서 언매로 이동하는 것은 작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입시에서의 유불리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2024학년도에 입시의 결과가, 수능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2025학년도에 수능 영역별 선택에서의 학생들의 비율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많은 학생들이 언매를 선택할 때, 미적을 선택하게 될 때 상위권 대학 의학계열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와 미적 쪽으로 학생들의 선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선택 과목 지원자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과목에서 보면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 1부터 시작해서 2과목 전체를 보시게 되어지면 2023년도에 당연히 과탐 과목에서 선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에요. 2023년도에 지구과학의 선택 비율은 35%, 생명과학이 33%였는데 이게 2024년도로 가면서 지구과학의 비율이 36%, 생명과학의 비율이 35%이기 때문에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선택 비율이 더 높아졌고,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7%에서 화학의 선택 비율이 14%로 줄었기 때문에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사탐도 마찬가지지만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매우 크다. 결국은 뭐냐면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을 선택했었을 때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결국은 정시에서 유리하다.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표점을 따기 쉬운 과목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리 1, 2 이렇게 해서 2과목에서 선택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을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6,818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2과목 대부분 비슷하죠. 물리학 같은 경우는 4,726명, 화학이 4,460명, 지구학이 4,885명이기 때문에 2과목에서는 생명과학의 선택 비율이 높습니다. 자, 사회탐구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문화까지 전체를 보면 사탐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과탐은 원과목 4개 과목 중에서 선택 비율이라고 본다면 사탐은 8개의 과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은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예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문화의 선택 비율이 29,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의 선택 비율이 33%가 2023년도의 결과고 2024년도로 가도
보시는 것에는 큰 변화는 없죠. 사회문화가 그대로 29%, 생활과 윤리가 33%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연계에 비해서 인문계열은 선택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의 숫자가 16만 1,009명이고요.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의 숫자가 14만 1,016명이고 가장 선택 인원이 적은 거는 세계사는 18,144명 또는 경제 같은 경우는 6,255명인데 이렇게 모집 인원이 다시 말하면 과목 선택의 응시자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입시의 결과가 되게 불안정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고 모집 인원보다 과목에 대한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 같은 경우는 매년 수능에서 표준 점수 만점자와 1등급, 2등급, 3등급의 구간의 점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반면 이렇게 과목에 대한 응시자가 매우 적은 과목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의 시험의 난이도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에 따라서 표점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불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응시자 수가 적은 과목들보다는 응시자가 많은 과목들이 좀 더 안정적인 표준 점수나 수능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지역별 지원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 수험생이 50만 4,588명이에요. 그렇죠? 2024 수능에 응시한 지원자의 수가 50만 4천 명일 때 서울에서 응시한 학생의 숫자가 10만 7,423명.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경기 지역이죠. 경기 지역은 14만 6,122명이죠. 두 개의 지역을 합치면 25만 3,545명이고 비율로 따지면 50.24%. 다시 말하면 서울과 경기 두 개의 지역을 합치느니 전국의 수능 응시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와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지역인재 전형이겠죠. 그렇죠? 의학계열의 지역인재 전형,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고 올해 특히 의대의 원서 지원의 결과도 보면 지역인재 전형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은 대부분 다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죠. 그런 바로 이유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만 집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 수능의 수험생들도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져 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지역인재 전형과 아우러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위 누적 비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올해 과연 수능은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가 될 것인가? 과연 국어와 수학이나 과탐이나 사탐이나 영어 중에서 어떤 과목이 과연 변별력 있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과연 관심이 많죠. 만약에 올해 수능이 수학이 쉽고 그 다음에 국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 수학이 쉽고 영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게 확정된 사실이라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등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등급을 확보했었을 때는 결국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과의 점수의 차이를 벌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난이도가 높고 표점이 높은 전 과목으로 어떻게 공부의 비중을 쏠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과목의 난이도가 높을지에 관심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3년도 수능, 2024년도 올해 6월 모의평가, 또 2024년에 9월 올해 모의평가인데 특히 9월의 모의평가는 아직은 시험 성적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2023 수능과 2024 6월 평가원은 확정입니다. 그렇죠? 가채점 내용이 확정이고 2024 9월 모평가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있는데 국어 영역을 한번 보면 특히 작년도의 수능에서 국어는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렇죠? 국어가 쉽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죠. 국어를 보시게 되어지면 만점의 표준 점수가 134점이에요. 그 다음에 1등급이 126점이니까 1등급과 만점의 점수 차이가 8점밖에 나지 않아요.
8점밖에 나지가 않으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1등급을 맞는다 하더라도 2등급의 점수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고 또 1등급에서 상위 구간 134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134점과 1등급 간의 간격 차이가 8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크게 벌리기가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렵다. 결국은 그래서 전년도에는 국어 영역이 크게 변별력을 갖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6월 평가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정도 난이도 136점의 표준점수 만점 1등급이 130점 2등급이 124점이었기 때문에 1등급의 표점이 2점 정도 높아졌고 1등급과 만점의 간격 차이가 6점 정도이기 때문에 점 차이는 오히려 줄었고 1등급과 2등급의 간격만 다소 좀 늘어난 형태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로 볼 수가 있고 대신 2024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에서 추정하는 내용으로 보면 국어가 표준점수 142점이에요. 그러면 국어가 2023 수능에 비해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등급과 만점의 점수 간격이 벌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13점이에요. 전년도에는 1등급과 만점이 8점, 그 다음에 2024 9월에서는 1등급과 만점의 간격이 13점이 되면 결국은 내가 1등급을 맞는다. 아니면 표준점수 135점을 맞는다. 표준점수 138점을 맞는다.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수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어 영역에서 상위 구간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 의학계열에 합격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가 2024 9월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면 전년도 수능에서의 국어와 다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국어 영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서 만점의 표준점수가 높아지고 1등급과 만점의 표점 간격이 14점, 13점 이상의 간격이 벌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2등급, 3등급, 4등급 간의 구간이 몰린다는 거예요. 다 학생들이 그 구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 구간은 시험을 잘 보면 변별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대학 결정이 쉽지만 이렇게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2등급, 3등급 구간은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입시의 통계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쓸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이죠. 통계나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통계나 데이터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점이고 나에게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똑같은 지점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비슷한 구간의 모든 학생들이 과밀되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다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3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과연 2024학년도에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의 숫자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과목 선택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4학년도에 수능의 결과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나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셔야만 정시 원서 지원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도 2023년도 수능, 2024의 6월 모의평가, 2024년도의 9월 모평 결과를 보시면 작년도 수학은 경쟁력이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145점이 만점이고 1등급이 133점이고 1등급과 만점의 간격이 12점이에요. 12점.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등급과 만점의 간격이 8점, 수학 같은 경우는 12점의 점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을 잘 봐야만 상위권 대학에 간다. 수학을 잘 봐야만 의학 계열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6월로 가면서 오히려 6월이 표준 점수가 151점으로 증가하게 돼요. 점수가 더 많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6월의 점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때 이제 이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뭐 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 또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 교과 범위를 벗어나는 출제 문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보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이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다수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다수생들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의학 계열에 대한 쏠림 현상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자연계 쪽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커져요.
결국은 성적이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로 많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원에서 시험의 난이도를 내어질 때 특히 수학만큼은 어떠한 이 있어도 항상 변별력 있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는 국어와 수학이 동시에 어려웠다. 2023년도에는 국어는 다소 쉬웠지만 수학이 어려웠다. 이기 때문에 수학은 항상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했는데 2024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이 151점에 표준점수 만점을 보여줬고 1등급이 134점이니까 물려 1등급과 만점 간의 간격이 17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무조건 수학만 해야 돼. 무조건. 왜? 수학이 가장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정부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니까 2024 9월 모의평가를 가면서 수학의 난이도가 143, 표준점수가 떨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작년도 수능보다도 쉬워진 거고 작년보다 수능보다도 쉬워졌고 그 다음에 2024 9월 모의평가 국어의 표준점수 만점과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1점 정도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9월의 모의평가는 국어는 작년 대비 어려워졌고 수학은 작년 대비 쉬워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만점이 143점, 1등급이 134점이니까 점수 구간이 약 9점 정도,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올해 과연 수능은 어떻게 되어질까?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점은 수학은 전년도보다 난이도가 무조건 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뭐 킬러 문제라든가 수능의 난이도의 문제라든가 교과 외 출제라든가 사교육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과목이 결국은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의 난이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수학의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국어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학과 국어의 표준 점수가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수학이나 국어가 중에 표준 점수가 약간 높은 정도일 뿐이지 두 개의 과목의 표점 차이가 큰 차이로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수학의 난이도가 높았었을 때 가장 유리한 점은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을 교차 지원을 통해서 합격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교차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문과 학생들이 오히려 약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4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되어질지 참 궁금한데, 여기까지 본 내용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어가 올해 어려워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수학은 상대적으로 다소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수학이 좀 쉬워지고 국어가 다소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수생의 비율이 전년도에 31.13%인데 올해 최종적 재수생의 비율이 34에서 35% 정도까지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재수생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수능의 고득점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정시에서 변별력을 가지려면 국어 외에 다른 영역에서 변별력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영어이거나 과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2023 수능, 2024 6월, 2024 9월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6월, 작년도 수능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보면 지금 원과목 같은 경우는 주목할 점이 9월에 참여했었던 학생들보다 실제 수능에 참여했었던 응시자의 숫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시면 물리는 작년 9월에 시험을 보셨던 학생들이 53,796명이었고 2023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의 숫자가 62,309명, 화학도 62,000에서 7만, 생명과학은 122,000에서 14만, 지구과학은 123,000에서 146,000명이기 때문에 9월에 응시한 학생들보다 실제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이 증가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왜? 보통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약 60%, 그리고 실제 수능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100%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숫자는 줄지만 재수생의 숫자는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탐, 선택한 재수생들의 숫자들이 늘어나면서 수능에서 비율이 늘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원과목에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보시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특히 이제 만점을 한번 보시면 만점. 자, 물리의 만점이 수능의 만점이 70점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 6월에 만점이 69점이고
2024 9월에 만점이 70점이고 그 다음에 화학은 수능의 만점이 75점, 생명과학은 수능의 만점이 72점, 지구과학은 수능의 만점이 73점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과탐은 특히 수능에서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왜냐하면 6월, 9월보다 만점의 표준 점수가 높죠. 그렇죠? 6월, 9월보다 만점의 표준 점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탐은 실제 수능에서 난이도 있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표점이 높아진다라는 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탐은 특히 6월, 9월보다 실제 수능에서 어렵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투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과목. 원과목과 투과목의 차이점은 원과목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9월에 참여한 학생과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을 봤었을 때 실제 9월의 응시자보다 수능 응시자가 증가했어요. 원과목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원과목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물리도 5만 3천에서 6만 2천, 6만 2천에서 7만, 12만 2천에서 14만, 그 다음에 12만 3천에서 14만 6천 명으로 증가했는데 투과목은 다른 점은 9월에 응시한 학생의 숫자보다 실제 수능에 응시한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9월까지만 하더라도 투과목을 선택을 하다가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원과목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물리는 2만 9천 명에서 2만 6천 명, 3만 1천 명에서 2만 8천, 5만 2천에서 4만 9천, 3만 2천에서 2만 7천 명으로 감소하는 점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투과목은 원과목에 비해서 응시자의 숫자가 적어요. 응시자가 숫자가 적게 되어지면 결국 수능에 대한 결과가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이 불안정성이 때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생각보다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거나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아지거나 생각보다 시험은 어렵고 시험은 잘 봤지만 실제 표점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응시자의 숫자가 적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결과 예측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물리 같은 경우도 2023 수능에서 표점이 71점일 때 2024년도 6월에 봤던 거 6월에 표점의 만점이 86점 화학은 수능이 73 6월 표점 만점이 93점.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수능은 72점, 6월 표점 만점은 90점. 지구과학은 67점, 98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투과목은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어진다? 난이도가 낮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고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것보다 실제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에 참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투과목은 9월 모의평가까지만 하더라도 불안정해요. 응시자의 숫자도 정확하지도 않고 학생들이 공부의 완성도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수능을 봐봐야만 투과목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과목은 상대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의 응시 영역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수능은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한 50여일 정도 남은 기간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기간인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수능 시험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입시는 항상 바뀌죠. 계속 바뀌죠. 그리고 또 2023학년도의 입시의 결과와 2024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는 항상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수능 시험이 과연 어떤 시험이냐, 자년도와 어떤 결과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값이 나왔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정시 지원, 합격할 수 있는 정시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서는 현재 예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윈터스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특징은 학생 맞춤형 1:1 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무한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다른 영상에도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12월 28일서부터 개강을 하도록 할 거고요. 현재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윈터스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약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